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국영철도는 10월과 12월 당일치기와 1박 2일 코스의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콕과 페차부리 10월, 방콕과 롯부리 노선은 11월 토요일과 일요일 당일치기로 운행합니다. 11월과 12월 특정 날짜에는 방콕과 라차부리, 뿌라쭈압키리칸, 반짜나부리, 후아윈을 다녀오는 관광열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미국 미디어 플랫폼 포브스가 2025년 은퇴자들이 몸을 기좋은 최적의 해외 도시를 공개했습니다. 거주 비용과 편의시설, 의료 언어, 범죄와 기후위험, 그리고 미국 은퇴자들의 설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전 세계 24개국 96개 도시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치앙마이와 방콕, 푸켓과 꼬사무이가 이름을 올렸는데 포브스는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생활비와 의료비용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건기가 여행 성수기이기도 하지만 초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해지는 날이 많아져서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당국은 방콕에 대해 대기 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해 5억 5천만 달러의 생태 경제적 가치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람푼과 매웅손 등 북부 지방에서는 산불 예방과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과 복권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꼬사무이의 고급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사들인 꼬사무이의 부동산은 148억 바트치였는데 지난해 하반기보다 63.56% 증가했다고 합니다. 꼬사무이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부동산은 보프테병 근처의 빌라로 1,400만 달러에 판매되었는데 구매자들의 국적은 주로 유럽과 러시아, 중국인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태국법에는 콘도의 경우 분양 면적의 49%만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데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확대를 이유로 75%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빌라와 무반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통 30년 사용이 조건입니다. 수차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은 깐짜나부리 보플로이 지역에서 사자가 소년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남성이 사자를 무단으로 사육 중이었는데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 소년을 공격 후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사자 주인을 체포하고 사라진 사자를 포획해 수판부리 지방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폰 나차시마 중앙교도소에 근무 중인 교도관 3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녁시간 관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총소리를 들은 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교도관과 경찰이 숨진 남성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측은 이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람빵 메모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몰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눈과 볼이 부어올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르몬 교육부 장관은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하며 해당 교사의 교사 자격 취소와 파면을 주문했습니다. 우본 라차타니, 청복 지역의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대인 지뢰가 발견되어 군이 회수했다고 합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몰래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6번의 지뢰 폭발로 3명의 태국 군병사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방콕 삼센도로의 집안 치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삼센경찰서가 철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치라 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삼센경찰서는 건물을 지지하던 말뚝이 손상되어서 현재 건물이 기울고 있고 수리 비용보다 다시 건축하는 게 비용이 덜 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국경 순찰대는 꼭숭 지역의 국경 인근 숲에서 태국인 남녀 7명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여권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범 라차타니 피부망사한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의 딸이 여성 직원에게 끓는 물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 여성은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다고 합니다. 때리는 노동부 장관은 지역 노동사무소에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러 지시했으며 가해 여성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용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농기구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0대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인접한 변압기 폭발로 불이 옮겨 붙었는데 농기구 수리점에는 폐오일 1만 리터가 보관되고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누틴 총리는 은퇴 연령 65세는 아직 개념 수준으로 관련 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법원과 검찰에서는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정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연령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오늘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케오 꼭숭 지역의 캄보디아 국경선에 걸쳐 있는 반넝짠 마을은 태국이 주장하는 영토에 캄보디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케오 지방당국이 거주 중인 캄보디아인들에게 10일까지 퇴거를 명령했는데 이로 인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태국 당국은 최대한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캄보디아인들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군의 중화기와 지뢰, 병력이 철수한다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캄보디아 당국이 송환되는 캄보디아인들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시아삭 외무부 장관은 해당 보도는 과거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 방위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정상이며 침략 목적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관은 중국 대사와 면담을 통해 명확한 설명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캄보디아 국경선에 펜스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펜스 건설은 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통탄 정부가 수도권 전철 레드와 퍼플라인의 최대 요금을 20바트로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누틴 정부에서는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재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부의 시리퐁 대변인은 20바 정책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시는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 20리터 정도를 배출하는 가정은 월 20바트에서 60바트로 인상됩니다. 하루 1세제곱미터 이하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상점이나 사업체는 기존 40바트에서 120바트로 인상되며 그 이상을 배출하는 콘도나 아파트, 기업체는 기존 2000바트에서 8000바트로 크게 인상됩니다. 다만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의하고 등록 후 실천하는 가정이나 상점의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미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은 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수파지 상무부 장관은 현재 18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상을 24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도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나콘 산업부 장관은 북부와 중부지방의 홍수와 관련해 산업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모래주머니와 물펌프를 동원해 침수에 대비하고 있는데 방파인과 반화공단은 침수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콕 방코렘 지역에서도 도로 침하가 발생해 2개 차선이 폐쇄되었습니다. 지역 당국은 탄원독의 노면 아래 깊이 1에서 2m의 싱크홀이 발견되었다면서 복구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고용국은 외국인들이 미용실과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콕 람카맥 소유오십에 위치한 상점과 미용실 5곳을 단속했습니다. 당국은 7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했는데 이들을 고용한 5명의 태국인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디지털 정부개발청은 국민들에게 24시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DMS 원격 의료 서비스 앱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으로 접속해 24시간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타콘 관광체육부 장관은 4개월 안에 최소 2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태국 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국은 24시간 콜센터 운영과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와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하는
관광경찰 앱 설치 등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파지 상무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추가 40%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태국이 원산지를 세탁하는 통로 국가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위조품과 환적 방지를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강화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산지 증명을 디지털화하면서 위조문서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8개월간 태국쌀 수출이 504만 톤을 넘어서면서 올해 목표치 75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상무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고품질의 쌀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었다면서 특히 중국과 남아공, 미국에서 태국 쌀의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방락 지역의 사톤 소이섬에 위치한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 당국이 점검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누군가가 지하로부터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을 잘라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절도범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거리에 철제 시설물을 뜯어가거나 전선을 끊어 훔쳐가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후웨이컨 지역의 승강기 전선을 절단해 훔쳐간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공공시설을 훼손 후 절도한 경우 5년의 징역과 1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크렁탭 크리에이티브 스트리츠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 곳곳에 세계적인 예술가 15명을 초청해 벽화작품을 조성했었습니다. 하지만 10일도 안 되어 젊은이 3명이 스프레이로 작품을 훼손하면서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차 방콕시장은 방콕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몇 사람의 악행으로 우리의 선한 의도가 훼손되었다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용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으며 3년의 징역과 6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러이끄라통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방콕시는 빵이나 과자로 만든 끄라통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이끄라통에는 방콕 시내 연못에 끄라통을 띄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과자나 빵으로 만든 끄라통을 너무 많이 띄워서 부영향화로 인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캄보디아와 맺은 국경 측량 및 경계 설정에 관한 양해각서 MOU 43과 44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6월에 맺은 협정이지만 태국 당국은 캄보디아 측이 수백 번 넘게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태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협정은 캄보디아와의 육지와 해상 경계선을 대략적으로 나눈 것으로 중첩 지역에는 카지노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MOU 44의 잘못된 경계 설정으로 드랏 코쿠 섬의 경우 섬의 절반이 자칫 캄보디아 영토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을 국민투표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협정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개발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44.12%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24.96%는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3.13%만 조금 이해한다. 7.79%는 대부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캄보디아와의 영토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또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부리람과 수린 지방의 국경 일대에서 캄보디아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하루 동안 정찰 드론 58대의 움직임을 포착했으며 태국군 또한 캄보디아군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박한 상황에 대비한 반격 준비도 철저히 해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차량과 오토바이에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사뭇브라칸 무앙 지역의 주택을 급습하고 가짜 세금 납부 스티커를 만들어 판매한 3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대량의 가짜 세금 납부 스티커가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SNS를 통해 돈을 받고 위조한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1호 태풍 마트포가 남중국해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7일 전후로 태국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재해대책국은 전국에 폭우로 인한 홍수로 지금까지 17개 지방 10만 235가구 34만 1000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1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우따라딕과 피사눌루, 페차분과 수코타이, 피찍과 나콘사완, 우타이타니와 차이낫, 싱부리와 앙통, 수판부리와 아유타야, 빠툼타니와 나콘빠돔, 사층사오와 차이아품, 사툰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추가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영운수는 콩겐과 라오스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국제버스의 운행을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거리는 194km, 소요시간은 4시간으로 운임은 180팟입니다. 방콕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변의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이 콩과 딘댕, 방스와 방카피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으며 팔라카오와 방나트라 도로는 침수로 도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라용 무양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 주택에 불이 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쯤 불이 나 주택 세 채가 전소되었으며 소방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태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태국에 결함이 있는 타카타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이 50만 대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어백 리콜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태국에서의 리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협회는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콕 프라나콘 지역에서는 100년 된 건물의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건물 안에 있던 주민 5명이 고립되었지만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자체 시장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항소법원은 불경죄 혐의로 기소된 국민당의 레오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레오 의원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은 면했습니다. 레오 의원은 불경죄 폐지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불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우따라디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수색하고 영화나 축구를 불법으로 시청할 수 있는 셋업박스를 판매한 4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시중에 판매되는 셋업박스를 개조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SNS를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차단 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경찰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60세 남성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성은 두짓 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 앞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되었는데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를 밀어 쓰러뜨렸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2,000바트과 오토바이 수리비 1만 바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촌부리 시라차에서는 주행 중인 픽업 트럭이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 12개가 쓰러지면서 일대가 정전되었습니다. 방콕 후웨이쾅 지역의 건설 중인 호텔 내에서 계단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제거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경찰 행세를 하면서 인도인 관광객에게서 300달러를 뜯어낸 이란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이란인 남성은 공범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인도인 남성을 세운 뒤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검문을 실시했고 300달러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를 통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한 뒤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57세 일본인 남성이 파타야의 거리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가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와 운전 시비가 붙었는데 정차하자마자 태국인 남성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폭행 후 달아난 태국인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태국 라농을 연고지로 하는 축구팀 진나파세프시 멤버 13명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겁으로 다음날 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팀은 5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2S 스포츠 울티메이트라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에 도착했지만
13명의 선수의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선수단 중 일부는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선수들의 입국 거부로 경기를 포기하고 다음날 비행기로 귀국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다음날까지 차가운 공항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SNS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대로 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경기 출전을 위해서는 무비자가 아니라 10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삼판타원 지역의 상업용 건물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가짜 명품 시계를 유통하던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3곳의 점포에서는 809개의 가짜 시계가 발견되었는데 정품 가격으로 5천만 바트이 넘는다고 합니다. 끄라비 아웃낭의 호텔에 투숙한 폴란드 커플이 경찰서를 찾아 도난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직전에 호텔 청소원이 방에 들어가는 걸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끄라비 아웃낭 지역의 호텔에서는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콕 타운인타운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내 화장실에 아이폰을 두고 간 손님이 다시 화장실을 찾았을 때 아이폰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아이폰 찾기 앱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했는데 청소원 대기실에서 소리가 났고 청소원의 가방 안에 아이폰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청소원인 42세 여성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방콕 수도권 경찰은 수크밋 소이 11에 위치한 호텔방에서 23세 영국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호텔에 머물면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9kg이 넘는 대량의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태국 SNS에는 심야 시간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이 찍은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2초마다 2바트씩 요금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신호로 인한 정차 중에도 요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분 만에 요금이 300바트를 넘어가는 영상이었는데 네티즌들은 미터기가 아니라 시계인가? 왜 그랩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당국에 즉시 신고해라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상무부는 9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가 100.11로 지난해 대비 0.72 감소, 전달보다 0.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요인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른 전기와 연료 가격의 인하와 국제유가의 하락을 들었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물가 상승을 0%로 하향 조정하면서 6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저물가 경기 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외국인의 콘도 구매도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외국인의 콘도 구매는 3,248세대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는데 금액으로도 123억 1,800만 바트로 16.9% 감소했습니다. 태국 내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면서 태국인의 콘도 구매도 역시 줄어들었지만 전체 시장 대비 외국인의 콘도 구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주택 거래량의 13.9%로 전년보다 11.7%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콘도 구매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2,380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얀마 972채, 러시아 560채, 대만 378채, 프랑스 328채, 미국 271채, 영국 239채, 독일 223채, 싱가포르 132채, 호주 113채 순이었습니다. 앵리띠 재무부 장관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태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가지 재정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로 220억 바트의 예산으로 1,340만 명의 서민에게 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입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하프하프 플러스 프로그램에 250억 바트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앵리띠 장관은 캄보디아로의 금 수출로 인해 바트화가 상승했다기보다는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바트화 강세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로의 금 수출액은 약 60에서 70억 바트 수준에 불과해 전체 자본 유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금 수출이 바트화 강세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한 대량의 달러가 유입된 것, 채권 투자로 인한 달러 유입, 그리고 이자율 차이로 박화 강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사로 인해 박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센트럴 웨스트게이트 쇼핑몰로 가려던 운전자들이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이 알려주는 경로를 따라갔다가 깐짜나부리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이 진입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